무조건 스토에서 적분은 대부분이 어떻게 가냐면 함수로 해석을 해주세요. 함수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지.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일단 너무 좋은 게 4까지는 원본을 줬네요. 근데 이거 문제 내가 알고 있었어, 검사하면서. 이거 문제만 잘 읽으면 되게 쉽게 풀려요. 문제 안에 힌트가 다 있어. 예를 들면 FB가 10이라는 거를 통해서 오히려 F를 추정할 수 있어요. 왜냐면 한 케이스는 FB가 0이 나와버리거든. 그러니까 이게 케이스가 딱 나오게 되는데 일단 냅뒀어요, 그냥. 뭐 수능이라는 것도 다양한 방식으로 되긴 하니까. 자, 그럼 얘 자체는 특징이 라지 F형 0이고요. 라지 F 프라임이 F가 되겠지. 자, 문제를 잘 읽어보니까 얘가 0,0을 지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원함수도 0에서 0 지나네. 그치? 아, 그럼 얘 자체는 뭔가 극값을 갖겠구나. 바로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그럼 두 가지가 있겠네. 0에서 첫 번째 극값까지면 이렇게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0에서 극소를 가질 수도 있겠지. 내 의도는 이거 부호를 판별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그렇네요. 그럼 여기서 3중근도 의심해 볼 수 있지만 3중근은 바로 무시할 수 있어요, 사실. 문제 통해서. 왜냐면 극값을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라지 F가 3중근 갖게 되면 얘 자체는 미분 가능 함수이기 때문에 프라임 0이 아예 존재하지 않잖아, 부호받기는. 그러니까 극값이 없는 3중근은 생각 안 해도 된다, 사실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스텝으로 갈게요.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얘 자체는 이제 G가 구간 구분 함수인데 X는 사이에서 뭐냐면 미분 가능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힌트를 주는 거죠. 첫 번째는 연속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미분이 가능해야 되니까 미분 계수가 같아야 돼. 근데 위에 거를 미분하면 뭐가 돼요? F'4가 되고 밑에 거는 4 집어넣으면 2로 변하네. 자, 여기서 해소가 되죠? 3중근 또 방지가 되네. 사실 3중근은 지금까지 있을 수도 있는 거였잖아. 아, 2하고 4에서 똑같구나. 그럼 2차 함수의 대칭성 생각하면 F0, 0이니까 F6이 0이라는 깔끔한 식이 나오겠죠. 아, 그럼 얘가 6이 될 수 있겠구나. 얘 0이구나. 이렇게 두면 되지. 얘가 0이고 6이라고 두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이걸 잘 보면 되는데 이제 해석하면 더 쉬워요, 사실. 첫 번째 가볼게. 자, 이 식을 잘 보세요. 4까지는 그대로 그리는 거야. 4까지는 그대로 그려준 거 맞죠? 4부터는 어떻게 해요? 밑에서 써볼까? F에 x-2에 a 곱하기 뒤에 거 너무 복잡한데 상수니까 베타라고 두겠습니다. 얘는 무슨 의미예요? 그럼 선생님 항상 이렇게 풀잖아. 4부터 집어넣으면 2가 대입되죠. 2부터 쫙 대입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 상수 더한 건데 얘는 왜 그렇게 했어요? 연속 맞추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여기 1하는 애가 있으니까 2부터 이 모양이 여기 이어서 이렇게 붙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게 이제 G에 대한 개요. 두 번째, 얘 같은 경우 여기가 2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사실 나의 의도와 실제 푼 사람은 이렇게 풀었을 것 같긴 한 게 나의 의도는 이거였거든.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얘 같은 경우는 4를 집어넣으면 F2에서 A 베타를 더했더니 F4가 되는 거지. 근데 A하고 베타는 지금 둘 다 양수예요. 베타는 적분값 양수고요. A는 문제에서 양수라고 줬어. 그래서 F2보다 F4가 크다 이 조건으로 최고차항 변별하라는 건데 얘는 F2가 F4보다 크잖아. 그럼 뭘 더해서 만날 수 없잖아. 그래서 탈락이라고 해주셔야 돼. 내 의도는 이거였다. 그럼 얘 자체는 뭐야? 이 간격이 A 베타가 되네요. 2부터 4까지 fx dx가 A 베타구나. 이걸 내가 유도했었지. 자, 그럼 끝난 게 뭐냐면 원래 극대값 6에서 갔잖아. 평행이동 이만큼 시켜서 붙인 거니까 극대가 되는 건 바뀌지 않잖아. 얘 8이겠죠? 바로 8이라고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는 8이다. 근데 실제로 푼 애들은 이제 이렇게 풀었겠죠? 얘 같은 경우는 극대 어디서 가져요? 0에서 갔지. 근데 F0 집어넣으면 무조건 몇이야? 0이잖아. F0이 0은 아닌데 F0 10인데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나게 돼요. 사실 알겠지? 그래서 얘가 틀리다는 거는 FB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럼 얘가 되는구나. 자, 그럼 가겠습니다. 최고차항 P라고 놓고 X에 X-6이 되죠? 자, P는 음수가 되는데 여기에 B라는 점 8을 집어넣게 되면 10이라고 줬네. 그럼 8, 2, 16P가 10이네요. P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라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구했죠? 다 구했기 때문에 이제 계산만 해주면 돼. 첫 번째, 얘를 통해서 A 베타 구할 수 있겠죠? 베타도 근데 구할 수 있어. 베타는 뭐야?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자,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F가 실제로 어떤 구간이야? 음수인 구간이죠?
마이너스 fx dx를 적분해서 여기다 넣어주면 a 값 바로 나오겠죠. 자, 이렇게만 쓰면 11분의 13인가가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단촐하게 좀 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 어려웠던 게 나는 이제 15번이었을 것 같은데 15번으로 좀 갈게요. 근데 이 감도 그렇고 뭐 다른 사설 모의고사들 뭐 문제 자체는 진짜 좋아요. 근데 좋은데 수능하고 흐름이 완전히 맞진 않아.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인가? 그 시대인재 재수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왔죠. 놀러 왔더라고, 이제 수능 전이라고. 근데 거기 빌보드라는 게 있대, 재수생. 알아요? 내년에 관심 갖지 말고 빌보드가 있는데 거기 최상위권에 다 있다고 하더라고, 작년 애들. 근데 작년에도 잘 봤는데 재수를 많이 하더라고. 갔더니 선생님 수능반 애들 되게 많던데요? 다시 모인 느낌이에요. 최상위반에 많다고 하더라고. 근데 걔네가 하는 말이 시대인재 문제 맨날 푸는데, 아이, 내 말이죠. 시대인재 푸는데 모의고사가 별로여서 애들끼리 모여서 그 얘기 많이 한대. 뭐 나의 자랑일 수 있겠지만 내 모의고사 풀고 싶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왜냐면 시대 같은 경우는 내가 솔직히 얘기하면 걔네가 뭐 선생님이 만드는 문제들은 아니고 공모전이라, 야, 시대인재 같이 다니는 애들 내가 디스하는 거 아니다. 시대도 좋고 다 좋아요. 모의고사 안 좋은 데는 없어. 근데 걔네가 이제 그것만 푸니까 약간 맨날 시대 느낌의 문제만 푼다는 거야.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게 사실은 뭐 되게 우수한 문제긴 한데 수능보다 약간 그 퀄리티가 높다고 보면 되거든. 사고하는 수준이. 근데 나는 이제 인기를 지향하지 않고 그냥 좀 진짜 나올 만한 구조로 많이 되긴 하거든. 나중에 수능 볼 때 좀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모의고사를 막 받아가고 싶다고 해서 최근 거는 줄 수 없고 예전 걸 막 뽑아서 줬죠. 한 2, 3주 전에 본 거. 근데 걔네 이제 잘 본다고 하고 재수생 애들 되게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아니다. 자, 가겠습니다. 뭐 얘기하려다 까먹었어. 자, 가겠습니다. 아, 걔네들 원래 작년에 이제 수능 보기 전에 그래서 선생님 내년에 결혼하시면 꼭 가겠습니다. 다 어딨냐? 재수학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못 와요. 자, 어쨌든 가봅시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쉬워 보이는데 지난 시간에는 지수함수에 대한 방정식으로 푸는 문제를 22번에 출제했고요. 오늘 이제 대칭성을 냈어요. 자, 이렇게 있겠죠. 근데 뭐 이 상태에서 대칭해가지고 해석한 애도 있나? 뭐 그렇게 풀어도 상관없긴 한데 그게 좀 어렵고 내 의도대로만 일단 설명을 할게요. 근데 왜 그러냐면 얘네는 직접 역함수는 아니야, 지금. 역함수를 평행이동한 애가 되거든. 근데 먼저 이 개념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야, 둘이 이렇게, 더 쉬운 예시. 두 함수가 이렇게 있어. 두 직선이 있는데 둘이 거리가 4야. 2하고 2 차이에요. 근데 이 오른쪽 함수를 2로 옆으로 보내는 거야. 이만큼 이동을 시킨 거야. 그럼 대칭축은 몇만큼 이동해요? 반띵한 1만큼만 이동하죠. 이 개념을 좀 사용하라고 하는 문제가 이거거든.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볼게. 여기가 있고 F와 F 인버스가 있어요. 둘의 대칭축은 Y는 X 맞죠? 괜찮습니까? 근데 얘만 내가 어떻게 했냐면 마이너스 X 방향으로 뭐 4하고 4만큼 이동시킨 거야. 그럼 얘네들은 결국 대칭은 유지될 거 아니야, 그치? 대칭은 유지돼요. 똑같은 모양을 똑같은 방향으로 평행 이동했으니까 대칭이 깨지진 않아. 그럼 대칭축은 어떻게 돼요? 실제 4, 4가 아니라 2만큼 이동하게 되겠죠? 그럼 얘 자체는 어떻게 돼요? 2만큼 이동하면 x 마이너스 뭐 4가 되겠죠.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4, 4 이동하면 2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x만큼 2니까 x 마이너스 2에 y 뭐 더하기 2가 되죠, 그치? 그래서 y는 x 마이너스 4가 그대로 됩니다. 자, 이 개념으로 문제 풀 거 알겠지? 이게 좀 어렵긴 하다. 자, 그래서 이 상태로 바로 가셔도 돼요. 사실은 이 상태로 바로 가도 되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 모범으로 이제 만들 때 이렇게 한 거지. 자, fx-b와 gx-b라는 함수를 두 개 놓겠습니다. 얘를 f1, g1이라고 둘게요. 자, 왜 그러냐면 이제 b는 둘 다 더해진 거기 때문에 둘이 같은 평행 이동한 거거든. 의미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거죠. 얘는 3의 2a에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다. 얘 계산하면 a분의 1에 로그 3에 x-2 더하기 루트 5가 되겠죠. 근데 둘이 뭔가 비슷한 숫자들이 반복이 되니까 역함수가 아니면 뭐 해석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역함수를 한번 보내보자 이거지. 자, 얘를 그대로 보내면 a분의 1에 로그 3에 x 플러스 루트 5에 더하기 2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잘 보니까 얘에서 얘로 간 게 뭐야? x로
2만큼 보낸 거죠. y로 몇만큼 보낸 거야? 마이너스 2만큼 간 거죠? 자, 지금부터 해석 저거랑 똑같이 하겠습니다. 자, fx가 이렇게 있어요. f1의 역함수는 이렇게 생겼다. 근데 f1의 역함수를 2하고 2만큼 보낸 거죠. 2하고 2만큼 보낸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에 대충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괜찮습니까? 근데 원래 둘은 오리지널하게 증가함수니까 y는 x 대칭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한 함수만 2로 보냈으니까 토탈 4가 이동한 거야, y 방향으로는. 그럼 무슨 말이냐? 이제 이 대칭 이동한 두 함수는 x-2에 대한 대칭이라고 바로 해석하시면 되죠. 아, 그래서 g1과 f1은 x-2 대칭이구나.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대칭 관계면 대칭 축에서만 만나야 되죠? 대칭 축에서만 만난다. 그럼 다시 한번 돌려보자. g와 f는 다시 돌리게 되면 b를 더해주기만 하면 되잖아, 그치? b만큼 내가 빼고 시작해 다시 b 똑같이 더해주면 b만큼 이동하잖아. 그럼 얘는 무슨 대칭이야? 2에 대한 대칭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얘네 둘이 어디서 만난다 그래? 원점에서 만난다 그랬지? 그럼 대칭축이 반드시 어디 지나야 돼? 원점 지나야겠죠. 이게 의도여서 만드는 거. 근데 어제나 오늘 보니까 꽤 잘 푸는 친구 많던데 그냥 저대로 대칭 생각해도 나오긴 나오나 보더라고. 자, 그래서 b는 2라고 바로 해석하시면 이제 끝났습니다. 0 집어넣으면 답. 마이너스 루트 5 더하기 2는 0. 3의 2의 2는 루트 5 더하기 2가 되겠네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얘 제곱하면 정답 나오겠죠? 이렇게 풀면 되는데 난 15번 어려웠을 것 같아요. 15번 좀 어려운 친구는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자, 넘어가서 14번까지 풀고 종료하겠습니다. 아, 나 생각보다 오래, 난 30분도 안 걸릴 줄 알았어. 어제도 한 40분 하니까 끝나긴 하더라고. 아, 왜냐면 문제를 그렇게 어렵게 내진 않았잖아요. 자, 14번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아시죠? 3차 함수와 직선이 만나게 되면 세 개의 교점의 합은 일정하죠? 근데 내가 요새 약간 알려주자면 뭐 너네가 관심 가질 뿐이 아닌데 이 세실근의 합 뭐예요? 마이너스 a분의 b 맞죠? 이거 교육과정이 아니에요. 겁나 웃기지? 논술 쓸 때 중요한 게 여러분들 이렇게 쓰면 감점돼요. 논술 혹시 지원하는 친구들. 근데 이게 겁나 웃긴 게 얘는 교육과정이야. 세실근이 있으면 얘를 전개해서 b를 맞춰주게 되면 마이너스 a분의 b다. 이건 교육과정이야. 말이 안 되죠? 누가 짠 거야 교육과정? 수학 전공자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내 말은 수능에서는 그냥 써도 상관없다.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3차식하고 1차식 연립하면 2차까지 변하지 않으니까 세실근이 일정한 거야. 다만 기울기가 일정하더라도 얘 자체가 뭐예요? 기울기 다르더라도 교점의 개수가 바뀌게 되면 합이 좀 바뀔 수 있다. 이 개념을 쓰시면 되죠. 자, 근데 예전에 내신 문제 같은 거 풀 때 여러분들 이런 게 있을 거야. 자, 어떤 fx가 있어. 근데 이거 나올만 할 것 같고 다른 모의고사에서 이거 이감에서 썼나? 자, fx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런 문제가 있다. x 플러스 t가 있을 때 둘이 교점이 없으면 함수값은 0으로 하고 둘이 교점이 생기면 모든 교점의 합을 gt라고 하자. 이렇게 낼 수 있거든. 근데 gt가 연속이다라고 줄 수 있죠. 그럼 눈치를 빨리 챌 수 있는 게 뭐야? 얘는 교점이 없으니까 0으로 출발할 거 아니야. 만나는 순간에 연속이니까 어디서 만나야 돼요? 0에서 만나주면 되겠죠. 0에서 접하게 되면 0 이후로 내려가더라도 얘가 0부터 이어지기 때문에 연속이 될 수 있는 거야. 이거 내신 같은 거 할 때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얘 자체는 만약에 교점의 합이라고 GT를 교점의 합이라고 줄 때 교점의 개수가 바뀌는데 연속을 갖는다. 이건 뭐야? 0이라는 점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거 이감에 뭐 곱으로 나오지 않았나? 이거 내는 게 다 비슷해 이제 문제. 아니 이론이었나? 이해원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 아, 이해원 보고 해야 다 너네 이제 몰라.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렇게 놓고 얘네들의 세실근의 곱을 GT라고 하자. Y는 T와 만나는 세실근의 곱을 GT라고 하자. GT가 올라가게 될 때 연속이다라고 하면 여기서 뭐가 생겨요? 교점의 개수가 바뀌면서 무조건 얘는 개수가 다르니까 곱도 달라질 거 아니야, 그치? 이거 양수라고 합시다, 전부 다. 근데 여기서 연속이라는 말은 뭐예요?
생겼다가 사라지는 얘값이 몇이어야 돼? 1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곱이라고 하게 되면 1이라고 두시면 되고요. 교점의 합이라고 하게 되면 0에서 접한다. 이렇게 좀 가주면 됩니다. 근데 이게 나도 뭐 얘는 이런 의미로 내긴 했는데 이제 다른 모에서 곱을 표현한 게 있더라고. 이번 주 목요일 수업한 것 같은데 이게 나올만 할 것 같아. 얘도 사실 예전에 많이 나오던 주제인데 좀 사라진 느낌이 좀 있어. 그래서 만약에 실근의 합에 대한 함수인데 연속이다 그러면 0에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고 곱이라고 하면 1에서 변화가 생기면 돼요. 알겠죠? 나왔으면 좋겠다. 그치?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중요한 게 뭐야? 합이 일정한 구간이 있다는 건 뭐야? 세실근을 만나는 구간이겠죠? 왜냐면 세실근 밖에서는 합이 일정할 수 없잖아. 교점 자체가. 그치? 그러면 얘가 뭐예요? 4x 플러스 k라고 두면 4x. 이거는 선생님 설명했죠? 직선을 평행이동하면 그냥 y만 바뀌는 거야. y 절편만. 얘는 뭐야? 이제 4m이 되겠지. 자, 이렇게 된다. 근데 중요한 발문이 뭐예요? 0은 포함 관계야. 상식적으로 0에서는 만약 4x 플러스 k인 접하는 상황이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교점의 개수가 다르니까 불연속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얘까지는 합이 일정하다는 말이 뭐예요? 얘는 무의미한 0이라고 두시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 세실근의 합은 마이너스 2니까 이거 약간 비율관계 들어갔죠? 변곡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죠? 그럼 비율관계 쓰면 얘가 몇이야? 마이너스 2라고 바로 넣으면 되죠. 아, 끝났네요. fx 마이너스 gx는 x 더하기 2에 x제곱의 최고차가 3인가? 자, 이렇게 두시면 되겠죠. 자, 괜찮습니까? m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얘도 아쉽지만 비율관계가 좀 들어가죠. 자, 이 높이차가 뭐예요? 4m이잖아. 4m, 그치? 4m을 구하시면 되죠. 근데 이것도 공식 있잖아. 그치? 4 곱하기 최고차 곱하기 어차피 기울어지더라도 높이 관계는 똑같아요. 얘하고 얘 사이의 거리가 몇이야? x 거리가 3분의 2죠? 3분의 2의 3승이 4m이 된다. 이렇게 풀어주면 m도 그냥 바로 나오게 됩니다. 알파, 베타 이제 다 구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여기 정답 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40분 정도 했네. 근데 뭐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더 어려운 건 없기 때문에 10분 쉬었다가 이간 모의고사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다음 주부터 토요일에 오고 둘째 주는 일요일에 와야 돼. 근데 첫 주차에 토요일에 못 오는 애들은 일요일에 10시부터 12시 시험 보게 해주는데 미리 신청을 받아서 할 건데 당연히 토요일 와야겠죠. 무조건. 왜냐면 토요일 날 해설 강의하니까. 일요일은 시험만 보고 가는 거야. 토요일 10시 문자가 여러 번 갔을 텐데. 아니 문자가 갈 거니까 신청만 해준다 학원에. 이감 얼마나 걸려? 이감 얼마나 걸려? 뭐 미적분 잘 낸 것 같아. 자, 가겠습니다. f'x는 코사인 fx분의 파이 f제곱에 2x 제곱에 a 절대값 x죠? 28번. 야, 중요한 게 여기서 그럼 분모에 f가 들어가 있으니까 정의역 확인을 좀 해줘야 돼. 정의역을 안 주면 좀 애매하거든. 왜냐면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이래. 근데 지금 분모가 0이 되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치역 자체가 6보다 크구나. f가 뭐 무한대까지 이제 간다는 거죠. 자, 이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f가 이제 뭐 0은 안 가지니까 되게 자유로운 애가 되는데 f'이 있는데 여기서 뭔가 적분하고 싶은 느낌이 들잖아. f를 굳이 두 개 분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는 뭐가 되냐? f'에 f제곱이 되고 코사인 f분의 파이 얘는 a에 x에 이거 올려버립시다. 그럼 여기서 딱 눈치챌 수 있는 게 뭐야? 얘 무슨 함수예요? y축 대칭함수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근데 이 문제 괜찮은 것 같아. 오른쪽과 왼쪽을 비교하면서 그냥 푸는 거에 문제가 되거든. y축 대칭이겠다. 자, 그럼 y축 대칭함수를 적분하면 보통 기함수가 나올 수도 있고 점대칭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걸 보완하기 위해 그게 여기서 부정적분을 하게 되면 조금 부담스럽잖아. 정적분을 그냥 때리는 거예요. 부정적분을 때리면 또 상수 꺼내고 이래야 되니까 좀 복잡해지고 지금 도함수가 y축 대칭이니까 원함수를 원점 대칭 시켜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그럼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사인의 f분의 파이를 미분했을 때 마이너스가 그대로 나와줄 거 아니야. 그치? 얘네들 그치? 마이너스 파이분의 1이 되겠죠. 자, 얘를 미분하게 되면 얘가 실제로 나오겠지. 맞나? f제곱분의 파이 f'이니까 맞네요. 자,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 오른쪽은 지금 적분하기 좀 애매해요. 절대값 때문에 조금 애매하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변수는 구분합시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 자체를 그냥 사인에 fx분의 파이라고 두면 되고요. 얘를 넘어가면 0부터 x까지 마이너스 파이 a에 t의 2의 마이너스 t제곱 dt가 되네요.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을 이제 잘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얘 자체를 보게 되면 얘 자체를 그냥 대충 보더라도 뭔가 돼 있어. 그치? 좀 애매하시면 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함수가 되는데 얘는 뭐가 되냐? 무조건 음수가 돼요. 피적분 함수가 무조건 음수가 됩니다. 그럼 얘 자체는 뭐냐면 감소함수가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럼 사인 자체는 원래 감소 증가가 막 바뀌잖아. 그치? 그리고 같은 값이 많이 생겨. 근데 얘 자체는 이제 감소함수니까 뭐예요? 1대1 함수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왼쪽도 1대1 대응이 될 수밖에 없겠죠. F에 대해서. 아, 그럼 이렇게 막 F가 바운더리, F분의 파이가 바운더리 넓게 갈 수는 없구나. 이렇게 두시면 되는데 일단 F분의 파이 자체의 범위를 내가 구할 수 있죠. 뭐 6분의 파이와 무한대로 가면 0까지 가능하죠. 0과 6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인의 이런 모양과 뭔가 1대1 대응을 이루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 자체를 이제 한번 보자 이거지. 왼쪽과 오른쪽 비교하기 좀 어려워요. F를 지금 꺼내기도 좀 어려운 것 같아. 그치? 내가 관심 있는 건 얘니까 얘에 대한 정보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 함수에 대한 정보를 좀 봅시다. 자, 만약에 F가 지금 무한대로 가게 되면 왼쪽은 0으로 가게 되겠죠? 자, 0으로 가게 되는데 내가 아주 크나큰 실수를 했네요. 무슨 실수를 했을까요? 적분상수가 없습니다. 0을 집어넣은 게 엄연히 살아있죠? 그럼 마이너스 사인 F 0분의 파이가 되겠지. 뭐 얘를 그냥 C라고 두는 게 좀 좋을 것 같아. 모양상, 그치? 자, 그럼 얘가 이제는 F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 0으로 가게 되니까 그냥 C가 되죠? 마이너스 부호 맞냐? 마이너스 C는 뭐 이렇게 나오겠죠. 마이너스 C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 6으로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6으로 보내게 되면 얘가 2분의 1로 갈 거야. 6분의 파이니까. 마이너스 C라고 두면 되겠죠. 자, 그럼 얘 자체가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가 1대1 함수잖아. 그치? 그 다음에 얘가 뭡니까? 결국에는 이제 무한대로 갈 때와 6으로 갈 때니까 반대로 보면 되지. 6에서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하면 될 거 아니야. F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보게 되면 한쪽 점근선은 뭐가 되냐면 2분의 1 마이너스 C가 되겠죠. 한쪽 점근선은 뭐가 되냐면 C가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가보자. 좀 어려워. 첫 번째는 얘 자체가 뭐냐면 감소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함수 그냥 그리고 있는 거야, 얘들아. 왼쪽 함수 자체를 그리는 거야, 지금. 감소가 되게 되고 두 번째는 0,0 대칭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뭘 알 수 있어요? 치역 자체를 통해 구분할 수 있잖아. 0을 통해서 얘가 Y축 0점 대칭이 되는데 감소하잖아. 그치? 두 점근선의 절대값이 무조건 어때야 돼요?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다르게 되면 원점 대칭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 한쪽은 간다, 한쪽 못 갖는 거잖아. 그럼 둘의 합이 똑같으면 되니까 C는 몇이 돼요? 4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4분의 1이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고요. 그림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원점 지나면서 감소만 하는 자, 이런 모양이 된다고 두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럼 얘를 통해서 이제 오른쪽 함수에 대해서 내가 조사할 수 있는 거지. 오른쪽 함수를 조사해 보니까 0,0 상태에서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내 점근선은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럼 얘에 대한 이제 적분을 통해서 내가 뭔가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나는 이제 무한대 갈 때를 좀 생각하기 위해서 x가 양수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근데 이게 양쪽 함수 비교해서 푸는 게 생각보다 쉬우면서 좀 어렵고 새롭기도 하고 나올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 그래서 얘를 빼내기는 마이너스 파이 a에 자, 뒤에 거 빼면 0부터 x까지 t의 2의 마이너스 t제곱에 dt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얘 자체를 이제 그대로 놓으면 되겠죠. 얘 적분이 되잖아. 얘 미분한 마이너스 2t가 되니까 2분의 파이 a에 x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근데 내가 적분상수 빼먹었나? 아, 적분은 이상하게 했네요. 이게 마이너스 암산 안 할게요. 그냥 마이너스 파이 a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t제곱이죠? x와 0이라고 두시면 되네요. 그럼 얘를 그냥 마이너스 지워버릴게. 파이 a에
2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네요. 문제가 좀 어려운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 왼쪽 함수 특이점 전혀 모르잖아, 그치?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4분의 1 간다는 것만 알면 되니까 여기다 뭐 하면 돼? x를 무한대로 보내버리시면 되겠죠. 끝점이 맞아야 되니까. 근데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의 a파이가 마이너스 4분의 1이구나. a는 파이 2분의 2파이분의 1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근데 문제를 되게 마지막에 난이도 잘 내준 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적분하면 되는데 여기서 부정적분을 쓰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알겠죠? 정적분을 써주는 게 좋죠. 왜냐면 도함수가 y축 대칭 함수이기 때문에 0,0만 지나게 세팅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이 방법을 좀 많이 쓰긴 해요. 얘들아. 알겠죠? 자, 29번 가겠습니다. 29번 되게 좋던데 29번 좀 멍 때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첫째 항이 양수인 AN이 있죠? 자, A1은 양수다. 자, 근데 얘는 발문, 이거 왜 이거 나온지 아냐? 이거 수능 특강에 나오는 발문인데 그래서 최종 모의고사들이랑 좀 시종 문제들이랑 마지막에 좀 되게 많이 겹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문제는 다른데 아이디어가 진짜 비슷한 게 너무 많아. 이거 보면서도 공통 풀면서도 이거 내가 낸 건데 근데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 다 똑같은 거 보고 만들고 있는 거야. 지금 수능 특강하고 막 기출, 최근 기출 트렌드 분석하고 다들 똑같이 생각하는구나. 근데 이거 수특에 있는 거죠. 근데 이웃한계 곱하거나 이웃한계 더했을 때 일정해. 그럼 이게 무슨 함수예요? 주기수열입니다. 주기수열. 자, 귀납법 쓰게 되면 이렇게 쓰면 되죠. 똑같죠? 나누게 되면 AN분의 AN 플러스 2는 2분의 1이 되겠지. 다소 좀 특이한 게 두 개 차이 날 때만 등비수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항을 만약에 A라고 잡고 B라고 잡게 되면 얘만 이렇게 홀수 번째만 2분의 1 되는 거고 짝수 번째끼리 2분의 1이 되는 거겠죠. 괜찮습니까? 뭐 이런 수열이 있구나. 근데 첫 번째 식은 좀 가벼워. 어쨌든 위에다 넣어볼게. A1 곱하기 A2는 2분의 K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풀었죠. 이렇게 잡았는데 이렇게 잡는 게 뭐 효율적이지 않더라고. 문제를 나중에 분석해보게 되면. 뭐 이렇게 처음에 둘 수 있게 되겠다. 그럼 지금 K가 양수니까 둘 다 양수라는 건 확실하죠? 음수라면 문제가 굉장히 지저분해질 수 있어. 양수라는 거 이렇게 준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조건은 그래도 좀 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n은 2부터 무한대까지니까 그냥 더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중요한 게 얘가 2분의 1 a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각각이 2분의 1 등비수열이고 얘네들은 연관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둘을 묶은 다음에 그 다음 두 개가 2분의 1배, 그 다음 두 개가 2분의 1배 이렇게 가주는 게 낫겠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 b 더하기 2분의 1 a에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지. 자, 2분의 1을 역수로 올리게 되면 2b 더하기 a가 20이 된다.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a 더하기 2b는 20. 자, 알다시피 ab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제 b의 조건은 10보다 작고요. a의 조건은 20보다 작고 0보다 크다. 이렇게 두면 되겠지. 괜찮습니까? 자, 두 번째 조건을 푸는데 뭐 결국엔 너무 어렵지 않은데 생각을 못하면 좀 막혔을 것 같긴 한 게 큰 거부터 재배열했더니 bn이 되는 거지. 근데 당연히 그럼 a1이 제일 큰 건 아닐 거 아니야. a1이 제일 크다면 얘는 뭐랑 똑같아요? 방금 푼 얘랑 똑같은 거지. a1 근데 봐봐. a와 b가 시작해서 2분의 1배 되니까 얘네 둘 중에 하나가 제일 클 거 아니야, 그치? 얘네 둘 중에 하나가 제일 클 거 아니야. 근데 a가 제일 크다고 하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 똑같아야 돼. 근데 차이가 있다는 건 b가 제일 크구나. 이게 맞는 풀이 아니다 지금. b가 제일 크구나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b를 빼고 푼 거니까 자, a 더하기 뭐 2분의 b가 되겠네. b는 2분의 b부터 출발할 거 아니야, 그치? 아니다. 더 헷갈리니까 그냥 따로 계산하자. 그럼 1-2분의 1의 a가 되고요. 1-2분의 1의 2분의 b가 20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풀었을 거 아니야, 그치? 이게 내추럴한 거죠. 이게 답이 안 나오잖아. 자, 계산하면 어떻게 돼? 2a에 b는 20이 되네요. a 플러스 2b가 20인데? 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얘를 이제 2배 하는 거지. 2배 해서 빼게 되면 야, 잠깐 뭔가 이상한데? 나 뭐 잘못하지 않았니? 10이야? 오, 그치. 왜 되지라는 생각을 했네요, 순간. 자, 10이라고 이제 두면 되죠. 다시 2a 더하기 b는 10.
다시 돌아올게요. a 더하기 2b니까 2a 더하기 4b는 40이 되죠. b는 1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괜찮습니까? b가 10이 되면 a가 음수가 되거나 0이 돼버려. a 0이겠지. 이상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문제 잘 낸 게 처음에 생각할 수 없는 케이스가 답이야. 너네 생각 바로 했나? 난 생각 바로 못했어. 이렇게 하니까 날먹하려고 그랬죠. 29번 줬구나 이번에. 이번에 풀어보면 알겠지만 공통 좀 쉽게 냈잖아 노골적으로. 미적은 근데 되게 최선 다해 내는 것 같아. 뭐 공통도 최선을 다하진 않겠지만 않지 않겠지만 무슨 말이지? 공통도 최선을 다했겠지만 공통은 너무 쉽게 내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여가지고 그래서 B는 이제 10이 안 돼요.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게 뭐냐면 AN을 몽땅 합치라는 건 모든 항이 겹치든 안 겹치든 다 더해주라는 뜻이에요. 근데 BN이라는 건 큰 놈부터 잰다는 거잖아. 큰 놈부터 잰다는 건 뭐야? 겹치는 애들은 한 번만 세진다는 거야. 근데 이건 너무 좀 과하다. 뭐 공부할 만한데 예를 들면 얘가 1, 뭐 2분의 1 이렇게 되고 A2가 뭐 8분의 1, 16분의 1이야. 그럼 얘는 뭐예요? 8분의 1부터는 다 겹치니까 이걸 카운트 안 해도 된다 이거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뭔가 느낌이 겹치는 걸 뺐을 때 10이 나오나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바로 나오긴 하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케이스 분류를 해줘야 되죠.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냥 날먹하자 이거지. 날먹이 답일걸? A가 B보다 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어차피 제일 큰 A만 제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잘 봐, 근데. 자, A, B가 왜 대소가 중요하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잘 봐. A가 2분의 1배 되다가 어느 순간 B랑 겹쳐질 거 아니야. 겹치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겹치지 않으면 B가 10이어야 되는데 모순이라고. 겹치는데 문제가 뭐냐? A가 2분의 1배 되다가 B를 딱 겹치는 순간부터 B 이후로 애들은 전혀 카운트가 되지가 않죠. B는 다 종속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짝수항들이 전부 다 홀수항에 포함이 되는 거죠. 홀수항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거 논리적으로 이해되냐?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님 부분적으로만 포함될 안 되죠. 2분의 1배 계속 겹치는 거기 때문에 시작부터 해서 다 없어져야 되는 거지. 자, 그럼 이 말은 뭐예요? 2분의 1 A부터 세주면 되죠. 두 번째 큰 게 A니까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몇이냐? 10이라고 두면 되네요. A는 10인가? A가 10이면 다시 돌아와서 B는 몇이야? 5. 틀린 게 없네. 이게 답이에요. 그나마 출제자가 좀 매너 있게 준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갈게요. A가 B보다 큰 경우로 가겠습니다. 안 되는 것도 공부는 해야겠죠? 근데 이제 이건 일부러 이렇게 된 것 같아. A가 B보다 큰데. 왜냐면 A가 B보다 크다는 게 날먹이거든. 가장 쉬운 케이스. 자, A가 B보다 작다고 할게요. 그럼 얘 같은 경우 결국 A가 다 B의 귀속이 되겠지. 그럼 B만 포함하면 되니까 B, 2분의 B. 그럼 2분의 B에 식 똑같겠다. 1 마이너스 2분의 1이 10이면 되네요. B가 또 몇 나와요? 10이 나오죠. 모순이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선생님, A와 B가 같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똑같이 식 나오기는 또 10이 되니까 탈락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좀 어렵지? 그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30번. 근데 겹친다라는 개념을 생각하기 좀 어려운 것 같긴 해. 나도 이제 문제 풀다가 이제 틀리고 나서 모순이 뜨길래 다시 생각해봐서 이렇게 나온 건데. 자, 30번 가겠습니다. 30번도 약간 그렇지 않냐, 이거 뭔가? 모양 보니까 이거 뭔가 ln 적분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ln 적분하려면 각이 안 나와, 이건 내가 볼 때. g가 막 증가감소를 하는데 굳이 g를 적분할 이유가 없잖아, 그치? 자, 그래서 얘 자체는 근데 이런 건 우리가 기출에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신경 써야 될 것 같아. 얘는 그냥 대입을 해줘야 돼요. 그럼 절대값의 2의 x-p가 되고요. 얘는 뭐가 됩니까? x-p의 제곱 더하기 1이죠.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면 쉽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원본이 뭡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본 얘가 되죠. 이 원본을 먼저 그려보자 이거지.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살짝 여리게 그릴게요.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다 강제로 절대값 씌운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사실 기출을 정말 많이 공부한 친구들은 이거 외울 정도로 해야죠. 이거 극값 어디서 가죠? 1에서 갔죠? 1에서 갔고 높이는 원래 2분의 1에 2배 됐으니까 여기도 1이 되는구나. 0,0이구나.
자, 근데 얘를 이제 뭐 할 거냐? P만큼 이동시킨 게 되니까 좀 의미만 바꿔보자.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높이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높이가 안 바뀌는구나. 그럼 P와 P 플러스 1, P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얘들아, 근데 눈이 얘기하는 게 합성함수는 출제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합성함수로 해석할 필요 없다. 자, 첫 번째 갈게요. gx가 증가하는 구간이, 그 다음에 g에 gx가 증가하는 구간이 있는데 a부터 a 플러스 1이 뭐래요? 유일하다는 거죠? 유일하니까 뭔가 특이점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얘들아,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g라는 거를 우리가 보게 되면 평행이동을 하긴 했지만 치역이 결정돼 있는 애야. 치역. g라는 놈은 아무리 뭘 집어넣어봐야 0과 1 사이에서만 움직이게 되는 거죠. 괜찮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 그럼 0과 1에 들어가면 무조건 증가 구간이 되게 되는데? 라고 하면 되지. 그럼 예를 들면 0과 1 사이에서 얘가 감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0과 1에서 감소한다고 하게 되면 g는 무조건 감소함수가 될 거 아니야. 이 합성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1차이긴 한데 뭐 예를 들면 0과 1이라고 두면 돼요, 안 돼요? 이 사이에 대입되면 무조건 감소가 되잖아, 그치? 아, 물론 g의 방향이 좀 바뀔 수는 있겠죠. 방향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되게 복잡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아, 근데 정확히 말하면 0과 1에서 감소해도 상관없겠다. 대신 g도 같이 감소하면 가능하긴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되잖아. 그럼 0과 1에서 감소할 때 g 자체도 감소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0과 1이 여기 있는데 되긴 되네? 자, 이렇게 됐네. 되긴 된다. 나 이건 지금 한번 찾아본 건데 되네요. 0과 1 사이 감소해도. 아, 그럼 특이점은 잘 모르겠다. 근데 팩트는 이제 0과 1 사이에서만 대입이 될 거다. 자, 근데 gx가 증가하는 구간을 그럼 찾아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gx가 증가하는 구간은 어떻게 되냐? p-1이 되고요. 0p와 p 플러스 1 사이가 되겠지.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그냥 날먹을 하면 되지, 날먹. 날먹이라는 게 뭐냐? p부터 p 플러스 2 딱 1로 끊어져 있잖아. 얘가 a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당연히 얘는 이제 답이 아니긴 한데 a부터 a 플러스 1을 여기다 맞춰볼게요. a와 a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이 사이에서 0과 1이니까 0과 1에서만 증가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럼 0과 1이 대충 이런 데 있으면 되겠지. 괜찮습니까? 근데 이건 이제 모순이 되는 거예요. 자, 왜? 잘 들어야 된다. 얘를 이렇게 잡으면 얘가 증가하는 거 맞지? 근데 봐봐. 0과 1에서 이렇게 막연히 잡게 되면 0과 1 사이에서 무조건 이렇게 대입되는 거 아니야, g가. 그럼 내가 증가하는 구간에 a로 아무렇게나 잡더라도 g 증가하지. 근데 이 치역이 0과 1 사이로 들어가니까 여기서 무조건 증가하잖아. a가 무수히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되게 어렵죠? 근데 봐봐, 이거를 솔직히 해석적으로 다 풀 수는 없고 뭔가 대입해보고 파악하는 게 제일 좋아. 오늘 뭔가 1차이 나는 게 딱 답인 것 같으니까 a와 a 플러스 1이라고 할까? 그럼 0과 1에서 증가해야 되니까 0, 1은 대충 이렇게 되겠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떤 구간을 아무거나 잡아도 양수 부분. 치역은 0과 1 사이 들어가니까 다 증가하게 되는 거죠. 아, 뭔가 이상하구나. 그 유일한 구간은 얘가 되면 안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아, 근데 진짜 문제는 잘 냈는데 좀 어려운 것 같고 이거 사관학교 문제 보고 만든 것 같긴 해요.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제 유일한 구간 얘로 가지 말고 여기다 한번 잡아보자 이거지. 자, 나는 얘를 유일한 구간과 a와 a 플러스 1이라고 두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어차피 얘 자체의 구간은 여기서 증가하잖아. 근데 얘를 알파라고 하고 베타라고 하게 되면 뭐 알파 베타는 이렇게 되네요. 0과 1 사이가 되겠네. 0과 1 사이가 되겠죠? 그럼 이 말은 뭐냐면 0과 1이 결국 증가 부분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지. 그럼 0과 1을 어떻게 찾으면 될까? 자, 그래서 얘 자체를 이제 어떻게 둘 거냐면 0과 1 사이니까 0, 1을 그냥 아무 데나 두면 되죠. 뭐 예를 들면 여기는 이미 안 된다는 거 알았으니까 여기다가 0과 1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예요? 0과 1 사이에 대입될 수 있는 얘 자체가 g가 증가하게 되면 얘 자체는 여기 그냥 들어갈 수 있잖아, 같이. 아, 나도 헷갈린다 갑자기. 답은 끝점이라고 하면 되건데 그 관계를 한번 생각해보자. 0과 1 사이죠?
이 치역이 여기로 가면 되니까 이렇게 가면 됐어. 기억났어. 기억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럼 A와 A 플러스 1을 살짝 올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의 구간, 0과 1 사이 알파, 베타라는 값 조금 움직이는 거지. 그럼 내가 만약에 0과 1을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옆으로 이동하면서 얘도 증가 구간 유지가 되잖아. 이 사이에서 움직이게 되면. 그 두 번째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냐면 A부터 A 플러스 1이 일단 여기는 안 된다는 거 찾았어? 그럼 이 값보다 낮은 점 중에 한가운데 두게 되면 양옆으로 이동하더라도 이 실근 차이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유일한 근이라는 게 모순이 되는 거죠. 한국어가 어렵네요. 그럼 이게 뭐야?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럼 봐봐. 다시 얘기할게요. A와 A 플러스를 한가운데 놓게 되면 양옆에 움직이면서 여전히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거야. 자,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안 되는 거 좀 더 설명해 보자. 그럼 방법이 하나 있지. 선생님, 근데 만약에 여기를 1과 여기를 만약에 잠깐 0과 1 사이 무조건 들어가는구나. 그럼 이렇게 보자. 여기를 1이라고 하고 여기를 0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얘도 결국 탈락이긴 해. 근데 얘는 적어도 내가 뭐 어디 쓰냐 잘 봐. 알파 베타를 이렇게 잡았는데 얘가 0과 1 사이잖아. 그럼 얘가 0과 1 사이라고 둘게요. 이렇게 하자. 더 헷갈리냐? 알파 베타를 이렇게 잡아볼게요. 베타를 만약에 이 끝점에 있게 되는 이 점에 한번 놔볼게요. 극대가 되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뭐가 안 되냐면 A가 살짝 위로 올라가면 탈락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유일한지를 찾아보는 건데 A와 A 플러스를 살짝 0.1만큼 이동시키면 어떻게 돼? 치역이 베타보다 좀 커지죠. 베타보다 커지면 구간이 실제 이렇게 대입되는 거야. G 자체가. 그럼 여기서 감소가 되니까 모순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탈락인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얘를 살짝 내리면 베타하고 알파보다 살짝 작은 점이잖아.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짝 가니까 증가가 유지될 수 있죠. 유일하진 않다. 유일하진 않지만 약간의 소득은 끝점을 내가 뭔가 제한시킬 수 있구나. 이렇게 두시면 되죠. 괜찮습니까? 그럼 이제 얘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한쪽밖에 못 막는다는 거 여기서. 그럼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 A상추 유일한 식을 뭔가 가둬버리자 이거지.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건 가둘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근데 왼쪽을 못 가둬. 왼쪽 가둘 방법이 지금 없어요. 좀 어렵지. 추정하는 게. 내가 완벽한 설명을 뭔가 속 시원하게 되는 것 같지 않고. 자,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경계선, 증가와 감소가 바뀐 이 경계선에 뭔가 최대한 맞춰주면 가둬줄 수 있구나 이 생각으로 가는 거지. 그럼 A 플러스 1을 여기다 넣어보자 이거지.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이득은. 얘가 무조건 1이라는 거 알 수 있지. 그 다음 얘는 어떤 알파가 되겠죠. 일단은 A와 A 플러스 1의 오른쪽으로 이제 못 가. 이미 얘 때문에. 그럼 이제 알파와 1만 가두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알파 1을 옆으로 이동해도 G는 증가하는 게 맞아.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G에 알파부터 1을 뭔가 대입했을 때. 봐봐. G인데 이 G 안에 알파부터 1이 대입되는 거잖아. 얘를 뭔가 왼쪽을 막아주면 되는 거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얘죠. 증가인데 좀만 옆으로 감소하는 이 구간에 맞춰주면 되지. 그래서 알파를 여기로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답만 대충 때려 맞추면 괜찮은데 이 설명하기 되게 어렵다 선생님도. 그래서 가둔다 이 개념으로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알파가 되는구나 이렇게 두시면 되죠. 얘 몇이어서 P-1 아니었습니까? 자, 이렇게 되죠? A 플러스 1은 P-1이 됩니다. P-A는 2가 되네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예요? G에다가 A 대입한 게 뭐가 되면 돼? P죠. P가 되면 됩니다. 근데 솔직히 시험장 가서는 될 것 같은 거 빨리 찾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근데 만약에 시험장 가면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유일하다는 건 양쪽으로 못 움직이는 거구나. 최대한 경계선에 다 맞춰야겠다. 그래도 좀 어렵긴 한데 이거 연립하면 끝납니다. 자, G에다 A 집어넣을게요. 허무하게 답이 나오죠. 근데 되게 어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문제다 오늘 미적분. 자, A-P 몇이야? 2죠? 4와 5가 P가 되죠. P는 5분의 4라고 정답 내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렵다. 설명하려고 하니까. 뭔가 혼자 그냥 공부해서 너네 설명하려고 준비할 때는 대충 이렇게 풀면 답 쉽게 나오네 이렇게 생각했거든. 인과관계를 정리하기가 살짝 어렵긴 하네요. 자, 앞으로 오셔서 냉정히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별로 없어가지고 토요일 거 주로 보면 되는데
14번만 가볼게요. 14번 먼저 가볼게요. 야, 우리 13번은 꼭 공부하셔야 돼요. 만약에 삼각함수 활용 문제가 나왔는데 직각이 포함되어 있다? 각변환이 돼요. 각변환. 각변환 내게 되면 애들 정답률이 많이 낮아져. 야, 14번은 너무 좀 실망했어. 문제는 좋은데 왜? 평가원 문제 그대로 갖다 쓴 것 같은데 답도 똑같이 나와. 자, 얘를 해보겠습니다. 14번 근데 어려웠던 친구들 잘 들어야 돼. 이거 평가원 문제 그대로 낸 거야. 자, 14번은 이제 fx가 있고 14번이 제일 어렵지 않았습니까? 22번하고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보니까 양수피라고 줬죠? 이런 부호는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 자, 밑에 g를 보게 되니까 뭐 t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g의 극값의 개수를 따져야 되니까 미분하는 거죠. 뭐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이 개념을 나도 최종 모의고사 2회차 중에 한 회차에 냈습니다. 야, 그냥 똑같이 내는 게 웃긴 거야. 이 모의고사 저 모의고사 보니까. 아, 다 똑같은 생각 하는구나. 계속 드는 생각. 2분의 1 f'x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을 묶어보는 거야. 마이너스 f'x죠? 자, 근데 어차피 얘는 미안하다. 내가 이 설명 안 했다. 제일 중요한. 자, 미분하기 전에 뭐부터 제일 먼저 확인해야 돼요? g가 연속한지 확인해야 돼. g가 불연속하면 불연속점에서 그 값이 생길 수 있거든. 근데 다행히 문제에서 연속으로 줬습니다. 근데 해석을 해보니까 얘는 이제 뭐가 되냐?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어떤 t라고 하게 되면 t 이후로는 그대로 그려주는 거예요. t보다 작게 되면 뭐가 돼요? 이 높이로 대칭시킨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몇 배 한 거야? 2분의 1배 한 거죠. 2분의 1배 양쪽에. 그럼 다시 해석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f가 이렇게 있을 때 얘를 2분의 1배 하고 뭐 t에 따라서 오른쪽은 그대로 왼쪽은 대칭이구나 이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발문을 이해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2분의 1 f'x를 t보다 크면 그대로 t보다 작으면 대칭 이렇게 해석해줘야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럼 얘 자체를 내가 보니까 2분의 1 f'x고 내가 미분 좀 할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양수피라는 게 굉장히 큰 힌트예요. 왜 힌트가 되냐? 이거 또 미분해가지고 개형 구하기 귀찮잖아, 그치? 자, x제곱으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4x-3에 더하기 p가 되죠. 얘를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이거 내가 평소에 문제 풀 때 이렇게 풀잖아. 0과 4분의 3을 지나는 높이 p가 되는 애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얘를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한번 가보는 거죠. 자, 이렇게 y는 0을 한번 놔보겠습니다. 왜냐면 봐봐. 얘를 2분의 1배에서 저 상태로 해가지고 부호 변화의 개수만 체크하면 되는 거거든. 그 값은 부호 변화의 개수잖아. 그치? 자, 그럼 얘를 일단 2분의 1배 하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두겠습니다. 다시 너무 답이 되는 것 같이 그렸다. 뭐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뭐 해야 돼? 관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t를 여기다 놔볼게요. t를 여기다 놓으면 이쪽 왼쪽만 꺾으니까 몇 개의 부호 변화 생겨? 2개가 생기죠. 2개 하다가 어디서 불연속이야? 여기를 t로 잡는 순간 부호 변화가 사라지죠? 얘는 무조건 불연속이 되네요. 가장 왼쪽의 그는 무조건 불연속이 되겠구나. 왜냐면 원시정수 2개에서 1개로 변하는 거잖아. 근데 문제에서 불연속점 몇 개래? 1개래. 얘는 절대 막을 수 없는 불연속이네. 그럼 얘만 불연속 나야 된다는 거야. 그럼 한번 해보자. 올리고.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되고. 뭐야, 이제 불연속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게 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좋아요. 극단적인 상황. 그럼 여기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P의 최소는 무슨 의미인가? 이게 평가에는 거의 똑같이 냈어, 문제를. 자, 지금 보게 되면 봐봐. 이렇게 올라갈 때는 절대 이 라인에서는 추가가 되지 않아요. 불연속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 안 만나던 놈을 그대로 꺾고 올린 거기 때문에 불연속 절대 안 나와. 근데 여기서 꺾을 때부터는 어떤 가능성이 하나 생기는 게 이쪽에 극소값이 생기게 돼요. 그럼 내리다가 이쪽에서 최종적으로 내렸을 때 여기가 극소가 되잖아. 지금 그림을 잘 그려서 그렇지
만약에 얘네들의 높이가 낮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x축을 경유할 수도 있는 거잖아.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거 내가 금요일에 2학년을 수업한 문제라 이거 아무리 불연속 많이 나와도 다섯 개긴 하거든.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그려볼게. 얘가 2분의 1 f 프라임 x라고 할게요. 그럼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여기서 불연속인 건 확정이죠. 근데 봐봐. 이 높이의 절반을 만약에 갖는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꺾었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 말은 여기서 좀 이동하게 되면 불연속점이 생기죠? 여기서 불연속이 생깁니다. 불연속. 두 개가 추가되는 거야. 그럼 답은 뭐겠어? 얘를 가운데 대칭해서 접하면 되는 거잖아. 답이 그냥 이거예요. 이 높이하고 이 높이 같으면 되겠구나. 다시 돌아가가지고 원래 함수 안 그렸나? 이 극소값의 높이와 극대값의 높이가 1대1이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극소값 곱하기 2가 p다. 이렇게 풀면 답이 그냥 나와요. 이게 답입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 불연속으로 두 개 아니 더 나와. 해볼게. 자 그럼 여기서 꺾게 되면 두 개 되니까 불연속 계속 나옵니다. 두 개. 그럼 여기서 꺾으면 어떻게 돼? 다시 뭐 두 개. 두 개. 되다가 봐봐. 여기서 꺾는 순간 어떻게 되냐? 접하게 되겠죠. 여기서 불연속 나오니까 세 개가 됩니다. 세 개.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얘가 통과하게 된 불연속점이 두 개가 아니라 세 개부터 출발해요. 알겠죠?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 높이가 같을 때만 얘가 내려가더라도 접할 수 있으니까 부호 변화가 안 되는 p의 최소값이 되겠죠. p가 낮을수록 꺾이면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커지잖아. 그치? 자, 극소값은 2분의 1에서 지날 거니까 2분의 1 대입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p가 되네요. 자, 여기다 2배 곱할게요. 2p 마이너스 2분의 1은 p는 몇입니까? 2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좀 쉽진 않겠지만 이 문제의 의도는 22년도 9월 모의고사 22년도 9월 모의고사 22번이거든 내 기억에는. 실제로 이거 나왔을 때 애들 되게 많이 맞추긴 했어요. 너네 아마 잘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넘어가서 마지막 한 문제만 풀고 마무리할게요. 22번 22번 잘 풀었습니까? 22번은 센스가 좀 과하긴 한 것 같아. 좋아야 돼. 약간 문제 연습을 많이 해야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A1이 마이너스 28로 출발합니다. 최종적인 조건은 A6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대. 얘들아 일단 뭐부터 해야 돼? 날먹을 해야죠. 첫 항부터 A6까지 봐봐. 밑에 거 보니까 음수면 계속 더해주는 거잖아. 6까지 쭉 올라갔지만 음수가 되는 걸 생각해보면 첫 번째 좋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8에서 1, 2, 3, 4, 5가 다 들어가니까 n은 15가 되고요. k는 5k가 되죠? 얘가 음수면 되겠네요. 그냥 쭉 양수만 더했더니 이렇게 되나 보다. 그럼 5k가 13보다 작으면 되니까 k는 몇이 가능해요? 1과 2가 첫 번째 가능합니다. 얘는 확보하고 시작을 해야겠죠? 자, 지금부터 문제는 양수로 갔다가 음수로 빠지는 이 상황을 고려를 해야겠네요. 그럼 예를 들면 얘가 6항이라고 생각을 할게. 그럼 5항에서 빠져서 갈 수도 있잖아, 그치? 5항이 양수였구나. 그럼 얘는 그 다음에 뭐 4항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부터 좀 애매한 게 5 전에 4가 그대로 있을지 4가 여기 있을지 뭐 알 수가 없는 거지 사실. 근데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무조건 음수가 되면 증가가 되고 뭐 양수가 되게 되면 감소를 시키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얘가 올라왔다가 기가 막히게 많이 올라가고 얘가 뭐 조금 떨어져서 여기가 6일 수 있고 너무 상황 자체가 너무 많다는 거야. 내 말 이해되십니까? 자, 근데 얘 같은 경우 그래도 뭐 여기는 뭐가 돼요? 여기를 AM이라고 줄게 그럼. 조금 더 일반화 해볼게요. 좀 어려운 사람 토요일 거 한번 보세요. 토요일 건 더 쉽게 설명했는데 뭐 일반화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얘가 여기서 껑충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M 더하기 K라는 숫자가 딱 나오죠. 근데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M 더하기 1 더하기 K만큼 빠진 거지. 아, 음수에서 양수가 바로 음수로 떨어지는데 오히려 1이 작아지는구나.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다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M 더하기 2 더하기 K가 다시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 여기 다시 1만큼 높아지네. 자, 이런 현상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얘가 지금 진동하는구나 거의.
높이는 계속 진폭은 이렇게 퍼져요. 아, 그럼 됐다. 지금 방금 우리가 우려한 상황이 전혀 없구나. 6이면 무조건 여기가 오고 4는 음수구나. 이 말은 뭐예요? A4가 음수고 A5가 양수인 범위를 구해주게 되면 정답이 그대로 나옵니다. A6은 자동이에요. 자, 두 번째 갈게. 그럼 얘가 6, 얘가 5, 얘가 4, 3, 2. 갑자기 케이스를 너무 많이 했나? 자, 이렇게도 가능하겠죠? 그럼 얘는 뭐예요? A2가 음수고 A3이 양수인 경우를 생각해 주게 되면 K값 나오겠죠. 그 세 가지 케이스로 정답을 내시면 되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6이 음수라는 거는 이제 5가 양수였다는 사실이고 4가 음수고 3이 양수라는 사실. 또는 이렇게만 되던가. 그래서 답안지는 이렇게 푼 거예요. 이거를 앞뒤 설명을 좀 다 제하고 모범적으로 얘기한 게 AP라는 걸 잡자라는 게 이렇게 해석해서 잡자는 거야. 자, AP가 뭐냐면 마지막이 음수라고 생각하자. 마지막 음수. 그러니까 A1에서 직진으로 올라온 마지막 음수라고 해석을 하자. 그럼 AP 플러스 1은 뭐가 돼요? P 더하기 K가 되니까 얘는 내 가정상 양수라고 두시면 되겠죠. 가정이니까. 근데 AP 플러스 1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P 플러스 1 더하기 K 뺀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음수가 되죠. 여기다 다시 또 해주게 되면 AP 플러스 P 더하기 K 뭐 더하기 1이 돼요. 무조건 양수가 되는 거지. 아, 그래서 한번 최초의 음수 이후에는 진동을 하는구나, 무조건. 그럼 다시 선생님 풀이를 가볼게요. 6이 계속 음수인 경우, 6이 한 번 진동해서 온 경우, 6이 두 번 진동해서 온 경우, 이렇게 될 수 있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부등식 짜게 되면 답을 구할 수 있는데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웠다고 생각은 들어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발문이니까 복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들 2감 오늘 8회차 나갔잖아. 최종 파이널 2번 올 때도 2감이 하나씩 더 나가. 이거는 이제 지금 너네 정규반 다니는 애들만 나가니까 꼭 받아서 풀면 되고요. 나머지 문제들도 오답하고 어려우면 토요일 영상에 다 있어. 모든 문제를 다 찍어놔서 토요일은.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우리 종강이 아니니까 또 열심히 하시. 다음 주 토요일 10시에 오시면 되겠습니다.